사실 저도 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PCI를 할 것이냐, KBG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도 없고 이제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환자가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즈가 있을 때 인터벤션을 할 것이냐, 수술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약을 잘 쓸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PCI와 KBG의 이제 과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될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잠깐 보고 가시면은 38세 남자 환자고요. 뭐 고혈압, 고지혈증이 이미 있으면서 환자가 이제 뭐 숨이 차고 카디오메갈리가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슬리베슬 디지즈입니다. 서크의 CTO, RCA CTO의 LAD에도 디퓨즈 디지즈가 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환자의 서지컬 리스크 STS 스코어는 0.2%로 뭐 낮은 축에 속하고요. 로우 리스크고 신텍스는 30.5, 인터미디어트 정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라면은 38세 이런 환자에서 어떠한 치료를 시작하실지 이제 PCI를 할지, KBG를 할지, 메디컬을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 제가 오늘 이제 CCS와 이제 ACS,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과 어큐트를 이제 좀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PCI vs KBG는 이런 크로닉한 상황에서 많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지만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 자체가 증상을 완화시키고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진행을 예방하고 퓨처 트롬보틱 이벤트를 예방하는 데는 필수적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리바스쿨라리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런 리바스쿨라리제이션의 목적은 1번 심텀을 줄이기 위한 게 있고 2번으로는 예후를 개선시킨다는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뚫거나 이제 연결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약물 치료만 할 것이냐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이미 뭐 한 20년 넘게 전에 시행된 연구에서 이런 엔자이나나 이스케미아 가이디드 메디컬 트리트먼트 약물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메이저 베슬에 50% 이상 스테노시스가 있고 다큐멘티드 이스케미가 있을 경우에는 리바스쿨라이제이션 해주는 것이 여러 메이스 이벤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된 바가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리바스쿨라이제이션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리바스쿨라이제이션을 PCI 인터벤션으로 할 것인지 서저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현재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흔히 이제 PCI나 KBG가 그냥 이제 스텐트 넣냐, 이제 우회기를 만들어주냐의 차이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게 P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우 리미팅 리전, 이게 이스케미아를 유발하는 리전뿐만이 아니라 난 플로우 리미팅 리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PCI는 플로우 리미팅 리전에 대해서만 치료를 해주고 이런 난 플로우 리미팅 리전은 그냥 그대로 두면서 이제 메디컬 테라피로 이것들을 진행을 예방한다는 반면에 바이패스 그래프트를 할 경우에는 이런 플로우 리미팅, 난 플로우 리미팅 리전 모두에 대해서 어찌 보면 치료를 해주는 거라서 단순히 PCI와 KBG가 이제 동등한 선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릴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이제 두 가지 치료를 할 경우에 이벤트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를 치료함에 있어서 뭐 쭉 앞에 환자를 이제 이밸류에이션하고 진단을 하고 이제 안지오그래피를까지 간 다음에 그 이제 환자의 안지오그래피를 보면서 리바스쿨라이제이션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이제 리바스쿨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PCI 또는 KBG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뭐 이렇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다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을 하고 있고 그럼 RCT나 이제 뭐 시스테믹 리뷰 이제 메타의 분석에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이어 레벨 오브 에비던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에 인코퍼레이션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PCI를 할지 KBG를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뭐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그냥 유럽 가이드라인만 쭉 가져왔습니다. 최근 4년 이내에 뭐 스테미, 뭐 CCS, non-ST-ACS, 뭐 마이오카디얼 리바스쿨라이제이션 가이드라인들을 다 가져왔는데 다행히 PCI하고 KBG 관련돼서는 여기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예전부터 뭐 학생 때부터 많이 배워왔습니다. PCI가 더 좋은 경우, KBG가 더 좋은 경우, 뭐 당뇨가 있냐, 에비 펑션이 어떻냐, 뭐 밸브 수술을 할 예정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오카디얼 리바스쿨라이제이션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딱 크라이테리아 포 디시전 메이킹 이 위의 제목이 아마 PCI 또는 KBG 뭐 이런 거였고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어떠한 점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냐라는 것에 나와 있고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지컬 모탈리티가 어떠냐,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의 그 아나토미컬 컴플렉시티가 어떠냐, completeness of revascularization 과연 이제 CR을 이제 확보할 수 있냐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중 정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지컬 리스크는 이제 STS 스코어나 이제 유로 스코어로 계산을 하게 되고 CAD 컴플렉시티는 이제 주로 신텍스 스코어로 하게 됩니다.
STS 스코어는 요 주소로 들어가면은 이제 누구나 다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제 STS 스코어 자체가 이제 계속 칼리브레이션이 되고 업데이트가 돼서 이게 5년 전에 계산하던 STS 스코어의 단순함에 비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더 클릭해야 될 게 많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또 이제 최신의 연구 결과들 포함해서 이제 업데이트 된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STS 스코어가 믿을만 하고요. 유로스코어는 이제 유로스코어 1, 뭐 로지스틱 유로스코어 2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스코어 모두 굉장히 좋습니다. 뭐 리스크 오브 모탈리티가 나오고 뭐 레널 페일리어 등등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컷오프 밸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캐비지 측면에서는 어디까지가 로우 리스크고 어디까지가 하이 리스크, 몇 퍼센트 이상이면은 이거는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런 서지컬 리스크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하트팀 디스커션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지만 그래도 예전과 이제 비교를 해볼 수는 있으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PCI 대 캐비지 연구를 했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데스가 이제 주로 더 적은 게 이제 캐비지의 연구 결과들인데 보면은 이제 뭐 한 2%에서 한 10% 내외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가 저 SS 스코어를 계산했을 때 뭐 15%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하이 서지컬 리스크가 된다고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전 컴플렉시티를 정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안지오 보고 얘 험해 보인다. 아유 좀 이게 뭐 없어지려 그러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텍스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뭐 신텍스 연구에 따라 신텍스 스코어에서 저 하이 리스크 아니면 로우 리스크냐 등등 이제 쭉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신텍스 스코어의 또 이제 장점이자 단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하게 여러 코로나리 아나토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개개인별로 내가 보는 신텍스 스코어, 내가 계산하는 신텍스 스코어랑 똑같은 안지오를 보고 옆 사람이 계산하는 신텍스 스코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대로 신텍스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경험과 트레이닝이 필요해서 이런 것도 이제 사실 평소에 특히나 이제 뭐 젊은 인터벤셔니스트, 뭐 펠로우 입장에서는 잘 계산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씩 해보고 이게 과연 다른 사람들이 한 거랑 내가 한 거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텍스 스코어가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런 신텍스 연구에서 보면은 신텍스 스코어에 따라서 이제 PCI와 캐비지의 모탈리티가 쫙 달라집니다. 로우, 인터미디어트, 하이 리스크를 봤을 때 주로 로우 리스크에서는 PCI 캐비지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인터미디어트에서 하이로 가면서 이제 PCI의 이제 훨씬 더 모탈리티, 이런 이벤트 레이트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이제 과거 텍사스 스텐트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 모두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코로나리 아나토미 측면에 있어서는 신텍스 스코어가 올라가면은 이벤트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의 표로 뭉그러뜨리면은 이렇게 복잡한 게 되는데요. 이게 이 브릴라키스라고 이제 뭐 CTO 관련된 많은 이제 논문도 발표하고 하신 선생님이신데 목소리 들어보면 딱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도 많으시고 그 선생님께서 쓰신 이제 매뉴얼 PCI라는 책에 나와 있는 표를 제가 그대로 따오기 뭐해서 일일이 다 그려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크로닉 코로너리 신드롬 환자에서 이제 증상 여부에 따라서 먼저 갈라야 되고 이제 증상이 있는 그런 이제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에서는 이제 익스텐트 오브 코로나리 아테리즈 원베슬이냐 아니면 이제 멀티베슬이냐 레프트 메인이 있냐 여부 그리고 캐비지를 시행을 예전에 했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프라이어 캐비지가 있으면 이제 리오피보다는 PCI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 외에는 이제 당뇨 여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서지컬 리스크 그다음에 코로나리 아테리의 컴플렉시티 이제 신텍스와 STS 스코어 등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PCI 또는 캐비지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 흐름을 쭉 따라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중요하고 열심히 하고 무조건 이 환자가 캐비지를 하든지 무조건 PCI가 좋다고 의사가 판단을 내리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이 모든 거를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은 페이션트 프레퍼런스입니다. 환자가 나 수술 안 해요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PCI를 해야 되는 거고 뭐 나는 무조건 뭐 수술을 할 거예요 하면은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환자에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고 이제 환자의 리전 컴플렉시티나 서지컬 리스크를 환자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은 그것으로 어느 정도 이제 디시전 메이킹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각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제 PCI가 더 좋냐, 이제 캐비지가 더 좋냐, 결국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어느 것이 더 높냐는 건데 이제 뭐 인터미디어트, 원베슬이나 이제 투베슬 인터미디어트 정도 되면은 이제 PCI가 조금 더 이제 더 높은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있고요. 이제 3베슬 디지즈나 이제 레프트 메인에 인볼브 되거나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캐비지가 조금 더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에서 더 높은 에비던스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PCI와 KBG가 동등하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닉 코로너리 신드롬은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스테미나 이제 난스테미,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냐면은 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프라이머리 리버스큘레이제이션 메소드는 이제 PCI가 훨씬 더 이제 권고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일부 상황에서 일렉티브 KBG가 maybe in select patients, 그러니까 PCI를 도저히 할 수 없는 환자에서는 KBG도 어느 정도 약간의 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non-ST-ACS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온고잉 이스케미아가 있는 경우에는 빨리 PCI를 해서 리버스큘라이제이션을 해주라고 되어 있고, 스테빌라이즈드 페이션트, 그러니까 뭐 이미 컬플스를 해결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여러 CCS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KBG 또는 PCI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이제 과거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특정 상황에서 PCI를 할 것이냐, KBG를 할 것이냐를 살펴보면은 이제 뭐 제가 앞서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연구 결과들은 이제 크게 한 4가지 카테고리입니다. 레프트 메인, 그 다음에 당뇨, 멀티베슬 디지즈, 그 다음에 이제 LV 펑션이 저하가 된 경우인데, 먼저 이제 레프트 메인 디지즈를 보면은 최근 한 2년 전에 이제 NEJM과 란셋에 거의 동시에 이제 엑셀과 노블의 5-year 아웃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2가지 연구들은 레프트 메인 디지즈 환자에서 PCI와 KBG를 비교를 했던 연구고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동안 팔로업을 해봤을 때 KBG와 PCI가 이제 non-inferior하다, PCI가 KBG에 비해서 non-inferior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고, 노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벤트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는 이제 데스트로크 MI였고 여기는 이제 리버스큘라이제이션까지 뭐 다 포함이 된 건데, 그랬을 때 노블에서는 이제 PCI가 KBG보다 이제 인피리어하다, 그러니까 KBG가 더 수피리어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살펴본다면은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앞서 보여드린 신텍스 스코어가 이제 로우 투 인터미디어트인 환자들을 포함을 시켰고요. 이제 흔히 이런 PCI가 피저블한 이제 로우 투 인터미디어트에서 이제 PCI가 권고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PCI vs KBG를 한 거였고, 또한 스텐트 역시 이제 자이언스 에베롤리무스 릴루팅 자이언스를 써서 이제 대충 한 이제 스텐트 스트러스 티크니스가 한 8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였고요. 노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텍스 코어와 상관없이 모두 다 인도를 했고, 이제 바이올리무스 릴루팅 스텐트 티크니스가 이제 120이 되는 조금 더 두꺼운 스텐트를 썼기 때문에, 또한 이제 페리 프로시저럴 MI를 이제 어카운트하지 않아서 그 2개 이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약간 엑셀과 노블의 연구 결과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또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엑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요즘에 또 이제 논란이 있어서 다시 이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NEJM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제 레프트 메인 디즈에서 PCI냐 KBG냐라는 것은 정확한 결론을 이 연구 결과들만 봐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제 탁수스를 쓴 신텍스 연구에서 이제 10year 팔로업 아웃컴도 이제 최근 그 당시에 비슷하게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PCI나 KBG 측면에 있어서 2가지가 이제 동등하다, 특별하게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 레프트 메인 디지즈에서 PCI 또는 KBG를 둘 다 해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더 흥미로운 거는 이런 신텍스 연구에서 PCI KBG가 동일하기는 한데, 그런 게 신텍스 스코어 32점 미만, 인터미디어트 리스크까지는 동등하고, 그래도 신텍스 스코어가 높은 환자에 있어서는 KBG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메인 디지즈라고 무조건 PCI, 무조건 KBG가 아니라 그런 환자들에서도 신텍스 스코어를 계산하고 결정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결과고요. 멀티베슬 디지즈 같은 경우에 이제 신텍스 연구에 이제 그런 3베슬 디지즈 환자들만 살펴보면은, 멀티베슬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PCI보다는 KBG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이기는 합니다. 좀 더 옛날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아츠2라고 이제 이런 시롤리무스 릴루팅 스텐트와 이제 그 다음에 KBG를 비교한 연구들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올코스 데스 측면에 있어서는 2개가 PCI를 하나 KBG는 하나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런 이제 MI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이오카디알 리버스큘레이션, 그러니까 다시 리인터벤션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KBG 측면이 조금 더 우월한 것이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입니다. DS,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러한 이제 초기 DS 위에 이제 좀 더 후기 DS를 사용한 연구들의 측면에 있어서도 확실히 데스 측면에 있어서는 PCI KBG가 비슷하고, 스트로크는 오히려 PCI가 적고, 근데 이제 리버스큘라이제이션 또는 이제 MI에 있어서는 조금 더 KBG가 우월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다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제 뭐 이런 멀티베슬 디지즈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이런 11,500명을 이제 페이션 데프 메타 아날리시스 한 연구 결과에서도 PCI가 조금 더 이벤트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레프트 메인 디지즈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멀티베슬 디지즈 환자 측면에서도 이제 신텍스 스코어가 높은 환자들에서는 이제 KBG가 더 우월하지만 또 역시 인터미디어트 리스크 이하인 환자에서는 PCI가 KBG가 크게 이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레프트 메인이나 멀티베슬이나 그냥 단순히 뭐 3베슬이기 때문에 레프트 메인이기 때문에 KBG를 권고한다가 아니라 이런 환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리전 컴플렉시티, 이제 전체적인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의 컴플렉시티를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또 어떠냐? 예전부터 이제 당뇨가 있으면은 이제 KBG가 더 우월하다. 뭐 당뇨 있는 3베슬은 KBG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 전에 이제 당뇨 자체가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의 굉장한 리스크 팩터가 되고 이런 멀티베슬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하는 경우에 한 4분의 1 정도는 당뇨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뭐 이제 KBG 한 환자에서 비교를 한 건데 당뇨가 없는 환자보다 타입 2 DM이 있는 환자, 타입 1 DM이 있는 환자가 훨씬 더 이제 서바이벌이 나쁠수록 이제 당뇨가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얼마나 헤모글로빈 A1C가 잘 조절되냐에 따라서 이벤트 레이트가 바뀔 정도로 이제 당뇨와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는 뗄래야 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리덤 연구에서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이제 PCI 대 KBG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초기 아웃컴에 있어서는 크게 두 양군 간에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게 5년 아웃컴 정도까지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데스, MI, 스트로크 측면에 있어서 KBG 하는 환자들이 조금 더 이벤트가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신텍스 연구의 당뇨 서브스터디에서도 확실히 이제 KBG 한 환자들이 당뇨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KBG 한 환자들이 이벤트가 좀 적다라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보여드린 그런 연구들의 메타 아날리시스 분석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이제 5년 몰탈리티에 있어서는 이제 당뇨 있는 환자에서 KBG가 조금 더 우월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서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은 그러면 어떠하냐? 이제 레프트 메인 디지즈 있는 환자 중에서 이제 당뇨에 따른 이제 서브그룹 분석을 보면은 당뇨가 없는 환자에 있어서 레프트 메인 디지즈는 또 큰 차이가 없는데 당뇨가 있으면서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있으면은 좀 KBG를 페이버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CKD 환자들을 좀 보면요. 이제 CKD 있는 환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의 컴플렉시티가 또 높아지고 칼시피케이션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런 CKD 있는 환자에서 PCI와 KBG를 이제 롱텀 아웃컴을 비교해 보았더니 롱텀하게는 사망의 측면을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KBG하고 PCI가 크게 다르지는 않고 숏텀 측면에서는 이제 KBG가 스트로크와 데스를 높이긴 하는데 이제 PCI를 한 환자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피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과 이제 MI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맨 처음 말씀드린 이제 KBG 자체가 지금 있는 리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리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롱텀 리바스큘라이제이션 MI 측면에 있어서는 PCI보다 좀 어느 정도 우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자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CKD에 대해서는. 근데 뭐 다른 이제 이건 RCT는 아니지만 이 observation study에서 봐서도 이제 한 5년 정도 봤을 때 CKD 있는 환자에서 KBG가 PCI보다 이제 event free probability가 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KD가 있으면서 left main이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CKD가 있고 left main disease가 있는 환자에서 PCI랑 KBG가 뭐 비슷한 연구 결과들을 보였고 오히려 이제 KBG 한 환자에서 이제 초기에 AKI가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뇨가 있으면서 또 CKD가 있는 환자들은 역시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이제 페이션트 풀드 아날리시스를 했을 때 메이스 측면에 있어서는 당뇨가 있으면서 CKD 여부에 따라서 PCI나 KBG나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은 또 이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측면에서는 당뇨가 있고 CKD가 있는 경우에 이제 PCI를 할 경우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트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PCI보다는 KBG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고요. 미국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그냥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해주는 게 중요하지 메소드는 그냥 이제 멀티팀 어프로치를 통해서 결정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렇게 PCI에 비교해서 이제 KBG를 조금 더 우위에 둔 이유는 이 스티치스 연구 때문인데요. 이제 스티치스 연구에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으면서 EF 35% 미만인 환자들을 이제 KBG를 통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해줬더니 확실하게 death from any cause가 줄어들어서 이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이런 하트 페일리어, 이스케믹 헤프레프 환자에서 이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치료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되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PCI는 그럼 어떠냐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RCT는 아니지만 12,000명 정도를 이제 캐나다에서 코호트 스터디를 해서 봤더니
KBG보다는 PCI를 한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이벤트가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유럽에서는 이제 PCI보다 KBG를 조금 더 우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뭐 또한 이제 EF가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 KBG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이제 여러 이벤트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뭐야 그러면 다 KBG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보여드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제 초기 사이퍼나 텍사스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 DS라고 하더라도 좀 초기 스텐트들을 많이 사용했던 거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프랙티스하고 있는 이제 서드 제너레이션 DS 이런 티너 스트러스를 가지고 뭐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폴리머가 있는 이런 이제 스텐트들이 아닌 그런 것을 사용한 연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를 쓰고 그런 포텐트 P2Y12 이니비터를 또 얼리 디에스컬레이션 하고 있는 여러 스트래티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알부스나 OCT 같은 이미징 테크닉 그리고를 이제 이런 것이 어베일러블하고 또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과거의 연구들이 꼭 이제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는 여러 상황에서 KBG를 조금 더 우위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 이러한 이제 인터벤션의 그런 현 주소를 이제 바탕으로 앞으로 조금 더 미래의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환자도 로우 서지컬 리스크의 이제 거의 인터미디어트의 어퍼 존에 속하는 신텍스 스코어를 가지고 있고 젊은 남자고 해서 이제 롱텀 아웃컴을 봤을 때는 KBG를 하는 게 맞았을 수 있는데 이 환자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PCI를 다 했고 물론 이제 롱텀 아웃컴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러한 환자들에 있어서 PCI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 나가고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이크홈 메시지는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긴 한데요. 이제 PCI를 할 것이냐, KBG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일단 앞에 보여드린 그런 여러 가지 원칙에 따라서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환자의 캐릭터리스틱, 리전 캐릭터리스틱, 그리고 이 환자의 서지컬 리스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션트 프레퍼런스를 이제 종합을 해서 꼭 하트 팀은 아니더라도 환자와 의사의 팀 디스커션을 통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현재 나와 있는 많은 연구들은 컴플렉스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즈에서 KBG에 손을 들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디바이스나 테크놀로지 측면에 있어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PCI가 미래에는 좀 더 훨씬 나은 치료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